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후에 오시는 분들은 이후에 다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앞쪽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주신 김기현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임한희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임종득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건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충권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박준태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강을 해주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오시는 대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주신 김기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소 여건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세미나를 준비할 때는 막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난 직후에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연휴 직후에 이 문제를 다시 우리가 거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정치적 변화들이 있어서 국민들 뇌리에서 이것이 빠른 속도로 잊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인식에서 만약에 지워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흔들릴 것이라고 하는 걱정을 하면서 오늘 이 세미나를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바쁘신데 와주신 우리 윤상현 의원님, 또 김성원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임종덕 의원님, 김건 의원님, 우리 박충권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또 특히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시기도 했고 또 전 그 판사이시기도 하셨던 분이고 경북 로스쿨 교수도 하셨던 사개의 권위자인 우리 이충상 변호사님께서 오늘 귀한 세미나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상 교수님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경기고등학교 설법대를 나와서 사업시험에 합격한 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를 하시는 등으로 이 분야에서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말씀 인사드린 중에 우리 조배수 의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누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그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판결은 판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 그냥 단순하게 유죄라는 취지가 아니라 엄벌이 처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판결문에 하나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명확한 진리를 대법원이 판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이것이 그나의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소롭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누가 뭐 한 달 후에 보자 그랬더니 이재명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가소로운 것들 이것들이 권력 앞에서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네. 한 달 후에 보자 뭐 이런 의미가 그 해프닝이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장 조희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설치더니 오늘은 법사위에서 청문회 하겠다면 청문계획서 지금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장 심지어 일반 판사도 아닌 대법원장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 사유로 탄핵을 하겠다.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사유로 해서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자들의 이런 무지막지한 횡포를 어떻게 감히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냐는 그런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의 전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을 내야 될 시대가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인민재판소 같은 역할만 하면 된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서 함부로 까보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식 재판소보다 더 심각한 중국 공산당 재판소도 사실 공산당 산하에 재판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북한 인민재판소를 만들겠다. 법원을 권력의 하수인 사냥개로 만들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더니 드디어 이제 대법원까지 그렇게 점령하겠다고 노골적인 표현을 통해서 의지를 밝혀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될 것 같다고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을 개정안을 내겠다. 그래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거짓말쟁이 방탄을 위해서 오늘 행안위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버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와도 이렇게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국민들이 그 분노 지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위대한 수령아버지 이재명의 신격화를 위한 방탄법 만드는 것으로 국회가 전락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벌써 나치당과 같은 수준의 파쇼 정당이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법원의 경의를 표하고 서울고법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게 사건의 심리와 선고를 통해서 이런 이재명 후보와 같은 사람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자의 군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 이재명을 보호하고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어서 이것은 법치가 아닐 뿐 아니라 아예 몰염치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문제점, 민주당의 문제점들에 대한 각인이 조금 느슨해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릴 수 있도록 체제가 잘 정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중에 우리 김장인 의원님께서도 와주셨는데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존경하는 김기현 대표님께서 참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이충상 변호사님을 모시고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지난 5월 1일이 있었죠. 그에 대한 법적 정책 의미를 살펴보는 토론회 개최한 것을 대단히 시적절하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공격 소재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 작년 11월 15일인가 공직선거법 이재명 후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지난 3월 26일 무죄가 나왔고 서울고법에서 지난 5월 1일 날 상고 기각이냐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이냐 파기 환송이냐 세 가지의 이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만은 당연히 유죄다. 김문기를 하고 골프를 안 쳤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더군다나 또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 4단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것도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2심에서 무죄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개인 의견 표명이고 이 전체적인 유권자에서 보는 그 허위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로 봐야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무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2심 고법이 판단을 잘못 내렸다.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 파기자판 아니면 파기환송인데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정책 부담이 크기 때문에 파기환송을 한 거라고 서로 보고 결국 이재명 후보는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다.
어차피 대선을 다시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열심히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어젠다, 후보에 대한 이 자격, 무자격자임을 우리가 여실히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에서 이 소위 말해서 이 허위사실 이 공표죄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고 만약에 대선에서 이기면 자기네들이 전부 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는 이 법을 준비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무쪼록 의미 있는 토론이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기현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정치권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 삼권 분립은 그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1심, 2심, 3심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판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분명하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사법부의 최종적인 결정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이거를 정치다, 정치에 개입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것인데 사법부가 뽑는 것이냐 이러면서 제가 지금 법사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도를 넘었다. 국가가 정말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다수 야당이라는 민주당이 지금 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충상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오셨습니다. 이충상 변호사님은 그 오랫동안 법조에 계시면서 중요한 판결을 해오셨고 그리고 또 제가 가끔 이제 뭐 옛날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법률적인 이론이 굉장히 명쾌하시고 그리고 또 법조 전반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인정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런 평석을 듣는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걸 기화로 자꾸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 저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심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추가로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장을 역임하셨는데요. 형사법을 전공하신 분이신 우리 강동범 이화여대 전 로스쿨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은 우리나라 형법계의 고리자이시고 유기천 전 서울대 총장님을 기리는 유기천 법률문화상의 수상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오신 그럼에 좋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특강에 앞서서 먼저 그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고 또 이석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진 촬영한 뒤에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모여주시면 의원님들 앞에 나와주시면 네. 네, 앞쪽 카메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이팅 한번 하는데요. 구호는 이재명 아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하면 아웃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재명 아웃.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은 따로 PPT 없이 교수님께서 직접 상임위원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신 이충상 위원님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북대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군을 좌우할 시기에 김기현 전 대표님 주최의 간담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금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님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이 대법원이 파기 재판해야 한다고 진작 기자회견을 하셨고, 저는 금년 4월 28일 문화일보 칼럼에 파기 재판해야 하는 이유를 4가지 썼는데도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을 해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재판을 하여 판결을 확정시키지 않고 양형을 고등법원에 미루고 판결 확정을 대선 후로 늦춘 아쉬움은 있지만, 대법원이 아주 확고하게 유죄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 후보의 공직 부적격성을 시사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페이지 첫 문단 끝줄, 21세기에 들어서 대법원이 국민의 공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판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흐름은 바람직한데, 두 번째 문단, 엉뚱하게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년 11월 선고 100년 전쟁,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방한 다큐멘터리 사건 판결에서 7명 좌파의 다수 의견은 억지스럽게 비방의 자유를 확대했습니다. 그때 모 대법관이 그 사건에서는 반대 의견이었고 다수 의견처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넓게 허용할 수 없다는 소신을 저에게 선고 직후 전화로 확고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모 대법관은 그래놓고서 그로부터 불과 8개월 후인 2020년 7월 16일 선고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바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 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면서 제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최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좌파의 의견으로 그 대법관이 전향해버렸습니다. 세 줄 밑에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 답변하거나 주장 반론한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 판결이 그랬습니다. 답변자에게 숨 쉴 공간을 줘야 한다. 그런데 그 판결의 숨 쉴 공간을 줘야 한다는 판시는 숨을 공간을 줘야 한다. 숨 쉴 공간이 아니라 숨을 공간을 줘야 한다는 셈이라고 학자들에 대해서 비판받고 있고 다수 의견에 대하여 전반적인 비판이 많고 강합니다. 그때 중도와 보수 대법관 5명의 반대 의견이 아주 타당합니다. 한 문단 건너뛰어서 그 모 대법관 한 명만 8개월 전의 100년 전쟁 사건에서처럼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넓게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유죄 의견을 냈으면 유무죄가 6대 6으로 되어 원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었고 원심 후 유죄가 확정될 판이었습니다.
두 견해가 동수인 경우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법원조익법 66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줄, 오직 모 대법관 한 명만 로비 여하에 따라 유죄 의견이 아니라 무죄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김만배가 생각을 해서 그 김만배가 그 사건 심리 시기에 집중적으로 8번이나 그 모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김만배의 모 대법관에 대한 로비만 없었으면 모 대법관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의견을 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이 2020년 7월 16일부터 5년간 박탈되어 바로 그 2020년에 정치 생명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 파기된 항소심 판결, 자, 생략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끝줄로 갑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끝줄, 끝에서 두 번째 줄. 이 이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유권자 관점에서 살펴보지 않고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발언 문장을 낙지 탕탕이로 여러 개로 분절해서 산낙지를 칼로 잘게 써는 것처럼 잘라서 피고인의 전체적 발언 취지를 왜곡해서 의도적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발언 중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저 부분도 중요하지 않고 이 부분은 뭐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고 따라서 허위사실 방표가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 항소심 판결은 낙지탕탕이 판결이라고 비판받습니다. 이번 파기환송 판결의 이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자신에 관한 사항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의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보다 좁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다음 3번 두 줄 건너뛰어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함.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항소심이 분절하여 의미를 재구성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항소심의 잘못이란 말이 18번 나옵니다. 그만큼 확고하게 항소심은 잘못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 페이지 밑에 각주 3번, 공인이 자신은 검정고시 출신인데도 부산고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죄임에 비하여 이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특정 공인에 대하여 부산고 출신인데도 검정고 출신이라고 말하였어도 검정고 출신으로 오해하게 된 구체적 정황의 제시만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싫으면 공직을 맡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가 검정고 출신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검정고 출신을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공직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 줄에 그 사실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두 문 다 건너뛰어서요. 이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인 인사하는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이재명의 발언은 지가 피고인이 김문기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골프 쳤어요. 이재명도 부인 못합니다. 이거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재명이 출장 가서 골프 친 거. 그 다음 6.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그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세 문단 건너뛰어서 백현동 관련 발언, 이 발언은 공소사실과 같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 혁신도시법 43조 6항을 들어 용도적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자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대법원 판시가 100번 맞습니다. 이 하급심 판사들은 얼굴이 두꺼워서 아주 창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변명 못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적 상향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 공문서로 가고 오고 했습니다. 이런 협박했는지 안 했는지 뻔합니다. 반대 의견도 항소심도 협박 있었다. 그거 전혀 판시 못했습니다. 반대 의견 설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끝줄로 갑니다. 이번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한 평가 절차 관련해서 1, 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별 차이가 없고 대법원의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도 사실관계는 같이 인식하고 있으며 증거 신빙성에 관한 논의가 전혀 필요 없고 법적 판단만 필요한 사건입니다. 한 문단 건너뛰어서 특히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고인인 검사가 항소심의 법리 오해를 주장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법관들이 수사 기록이나 공판 기록을 시간을 많이 들여서 6만 쪽인데 다 볼 필요가 없고 제1심 판결문과 검사의 상고유서와 변호인의 답변서 및 의견서 위주로 보고 나머지 기록은 상고유서와 답변서 및 의견서 주장인 쟁점과 관련해서만 보고 법리 검토를 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대법관들이 기록 6만 쪽을 다 보았냐? 그럼 이사원들이 막 따집니다. 이건 상고시 심리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의 억지 주장이거나 알면서도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인데도 대법원과 국민의힘이 적극적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그런 억지 주장이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진실보다 일반 국민의 일반 국민이 잘못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 잘못된 인식이 더 중요하므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야 합니다. 더군다나 대법관들이 그 9일 동안만 기록을 본 게 아닙니다.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34일 동안 기록을 보았다는 것을 다수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제가 그 기록 목록만 보니까 변호인 아닌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탄원서, 진정서, 의견서를 냈고 같은 사람이 의견서를 또 내고 그랬습니다. 이거 대법관들이 볼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했다는 것을 이유로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종전에 잘못했던 대로 이번에도 늦게 재판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엔 아주 모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정법 270조가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했습니다. 여당 야당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잘 입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심에서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3개월을 다 채우라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내에 그중에서도 가급적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한 달 말이든 두 달 말이든 탄핵 사건을 180 이내에 선고하도록 법정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하여 그보다 훨씬 전에 선고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의 신속재판이 사법부로 하여금 불신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문단 건너뛰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명확하고 객관성 있게 법리를 판시하여 뛰어난 판결로 사법부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반면에 항소심 판결은 상식과 정의와 법리와 배치되는 요설, 이 한변 성명서에서 요설이라고 재미있게 표현했더니 TV조선이 그 메인 뉴스에서 생방송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 황당한 판결로 사법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반대 의견은 길기만 했지 설득력이 정말로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섯 줄 5. 사법 쿠데타, 대선 관여라는 억지 주장에 대하여 좌파가 법리로 대법원을 비판하지 못하고 사법 쿠데타다, 대선 관여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억지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아래 언급이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불과 1분간이라서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 하나가 정치가 그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치가 성역입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분이나 그 정치적 행위는 법을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혼란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헌법 논의도 선거의 유리분리 가지고 논의 자체를 덮어버린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인데,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고요. 따라서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아주 올바른 말이죠. 네.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때의 민주당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주당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을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 대선 관여라고 비방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행태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누구도 이번 환송 판결의 사실 인정도 법리도 비판하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빨랐다, 사법 쿠데타다 등을 비방만 합니다. 제가 여기 잘못 썼습니다. 자유의 우파 인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번 환송 판결에 대하여 자신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6. 이재명 선대위원장의 70억 알선 수재 판결 확정을 제가 강조합니다. 2006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하였고 그 후에도 이 시장 및 이 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온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 특수한 관계를 내세워 백현동 부지 매수인인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약 70억 원과 한바식당 운영권을 받아서 알선 수재했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가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추도하는 것은 성남시로는 허용할 수 없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했어요. 근데 그 수사를 해보니 이 시장이 용도 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겠으며 해주더라도 조금만 한두 단계만 상향해줬다고 하다가
백현동 부지를 바로 그 부동산 개발업자가 2015년 2월에 2,18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인섭을 통하여 로비를 하자 이재명이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해 준 사실이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자, 국토부는 성남시가 적이 판단하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재명은 김인섭의 로비를 받고 한꺼번에 4단계나 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더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해서 용적률을 100%에서 무려 500%로 올려줌으로써 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실제로 부장 수익을 수천억 원, 수백억 원이 아닙니다. 2,100억에 사서 용적률이 100%, 500% 올라가면은 수천억 올라가죠. 토지 가치가. 그런 수천억 원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사실을 설치하고 이 후보가 한꺼번에 4단계나 용도지역을 상향한 것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김인섭의 로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으면 이 후보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을 텐데 이재명 죽어버리죠. 죽이죠 그러면. 그런데 위 사실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아니고 검사의 상고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판결문에 설치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위 사실은 확정 판결에 판시되어 있는 사실이고 김인섭의 1, 2, 3심 판결, 김인섭의 1, 2, 3심 판결 내용이 이미 언론사에서 보도됐으므로 국민이 김인섭 확정 판결에 판시되어 있습니다. 예, 70억 로비 특수한 신문 관계를 내세워서 앞선 수재 나옵니다. 확정 판결에 국민 의원님들과 언론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이번 파기환송 판결의 정치적 의미. 이 판결은 이 후보의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은 공직 적격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최고원 판결의 의미가 국민의힘과 언론에 의해서 국민에게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 향후의 과제. 사실은 대법원이 자판했어야 함을 자유우파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인보 칼럼에 쓴 대법원이 자판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에 4가지였습니다. 첫째,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것이 없으므로 고법이 더 심리하라고 환송할 사건이 아니다. 둘째, 파기자편의 양형 사례가 있다. 다음 페이지. 셋째,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직결되는 양형이라고 하는 중대사를 대법원이 파기자판하지 않고 파기환송해서 하급심 판사 3명에게 미루는 것은 비겁하다. 헌법이 최고법원이라고 명시한 대법원의 전원합체에서 대법관 12명이 자판하는 게 당당하고 타당하다. 넷째, 파기환송할 경우 판결 확정이 지연되고 여러 달 동안 양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할 것이다. 또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큰 논란이 벌어지고 압도적 다수를 가진 민주당이 이런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하며 개별사건 법률,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의 입법을 통한 방탄 개연성이 있다. 이건 얼마 전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연성이 아니라 지금 사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개별사건 법률은 강하게 유연 추정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전두환 처벌특별법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판사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판했는데
다른 사람이 적용되는 형법, 분형법을 처벌했지 뭐 전두환 처벌특별법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만들어도 위헌이고요.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가 임명하는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관 주도로 헌재가 그런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항소심이 양형을 꼭 거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아주 상세하게 바로 이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서만도 이렇게 여러 페이지 온 국민에게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절대로 벌금 100만 원이나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요설로 그냥 유죄로 가버린 것입니다. 봐주고 싶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자, 둘째 문장. 나 절체절명의 과제. 국민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이 후보의 낙선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은 물론입니다. 이 후보는 피선거권의 박탈이 확정되어 있는 자인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을 뽑냐고 국민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다 민주당 의원들의 그 19쪽 각 주에 대법원이 이번에 재판을 하지 않은 것은 오랜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랫동안 파기 사건 거의 다를 예외적인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환송하고 재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할 결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법관 재직 시에 사법부가 이런 거 저런 거 고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잘 고치지 않다가 결국 여러 해 지난 다음에는 제 건의가 다 받아들여서 고쳐졌습니다. 대법원장, 법원장의 취임사 hin전사에서 뭐라고 바뀌었습니다. 법원가정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법관진 일반직원 여러분 하면은 이분 하는 거라서 듣기 좋지 않습니다. 구속 피고인의 법정의 사복 선택권 여러 해 후에 채택됐습니다. 또 사면심사위원회 신설하자 채택됐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파기재판 비율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민주당은 사법부가 대선 전에 제3국 기각까지 해치울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을 왜곡해서 크게 떠벌립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국민이 사법부가 너무 빨리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불공정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도 조중동조차도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희박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님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상고에서 제출기한 20일을 보장하지 않고 상고에서 제출 없이 대선 전에 제3국가를 기하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도 민주당이 없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사법부를 비방하지 말라고 민주당을 맹폭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후보의 피선권을 박탈하려고 했으면 재판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정말 민주당이 아니죠. 국민이 민주당을 맹폭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 줄.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때는 선거 전부터 재판 승복을 외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결에는 딴판으로 돌변해서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고원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비방을 하면서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하인 정도로 내리깔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긍정하게 이번 파기환송 판결을 비난하고 대법원장을 응징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주로 있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 판결을 올바른 판결이고 대법원장이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켰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거의 없을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경력은 좋지만 웰빙 의원들이고 샌님들이며 전투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음 문단. 민주당의 입법 권력 남용과 폐악질에 대하여 지금도 이런데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집권 이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걱정을 하고 견제하려는 사람이 이념적 중도층 중에서 얼마큼 많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시위도 필요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대법원 정문 앞에 달려가지고 막 바로 데모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고 대법원장 사퇴하라, 조의대 사퇴하라 막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국민의원님들은 이런 시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위가 사퇴하라는 시위가 아니고 아주 공면정대한 판결을 했다. 안 하셨죠? 예. 하여튼 그래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후보 단일화 후에는 꼭 좀 여러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번 환송 판결의 정당성을 확신하시고 커다란 스피커가 되셔서 집단 시위와 개별 발언을 하셨으면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은 공직 부적격자라는 것을 강하게 여러 번 시사했으므로 대법원이 공직 부적격자로 판시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없고 뽑히더라도 곧 선거법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자동 퇴직되어 다시 대선을 해야 한다.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큰 목소리를 내심으로써 이 판결을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에 대한 큰 공격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의 정지 여부, 즉 불소추 특권의 범위,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속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한 변호사 모임이 5월 12일 10시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가 되고 12일에 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 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 안 됩니다. 그 끝문단에 소추의 사전적 의미, 사전에 다 소추는 공소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전 한 개라도 있는지 민주당이 제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추는 공소제기 즉 기소지 재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제처 헌법주석서에도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 명확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헌법 65조 1항, 헌법 68조 2항도 그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헌법재판소 30조 단서도 아주 좋은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246조, 262조 다 좋은 근거입니다. 그런데 헌법 교수들이 이 헌법 65조 1항, 헌법 68조 2항, 헌법재판소 32조, 형사소송법 246조, 262조 아무도 논문에서 근거로 제시 안 했습니다. 헌법 교수들이 논문을 많이 썼는데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아무도 제시 안 했습니다. 헌법 교수들은 맨 헌법의 역사, 제헌법 때 뭐라고 했다, 그런 것만 쓰고 독일이 어쩌다, 프랑스 했다만 하고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좋은 헌법재판소본, 형사소송법 아무도 언급 안 했습니다. 보수적인 헌법 교수조차도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재명의 주장, 또 이재명의 꼬붕인 헌법 교수의 주장. 헌법 84조의 소추 중 소는 기소이고 추는 수행이므로 소추의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추는 쪼추를 추입니다. 옥편 찾아보면. 그래서 추를 수행으로 재판 수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수행은
이재명이 수행을 하더라도 재판 수행입니다. 그래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헌법 84조에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기소와 수행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법상으로도 매우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습니다. 아항생략, 자항.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 11조 법 앞의 평등 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의 다른 조항인 헌법 84조가 특별히 규정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지 헌법 아닌 그 하위의 법률에서 대통령은 재판받지 않는다 하고 규정해봤자 기소돼서 이미 형사재판 받고 있다가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재판받지 않는다. 그 재판은 정지된다 하고 헌법 아래의 법률에서 규정해봤자 그거 위헌이고 헌법 84조의 문헌보다 확정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 결정도 이런 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 다음 그 페이지의 제일 끝에 대법원이 이 후보를 확고하게 유죄로 판단하고서도 자판하지 않고 환송한 것은 환송 후에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더라도 헌재 84조가 적용되지 않아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헌법 84조가 적용되어 재판이 정지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면 정치적 시비를 감수하고라도 대선 전에 파기 재판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대선에 형사 피고인인 홍준표 후보가 출마하자 홍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그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민주당과 진보적 헌법자들 임지봉 교수 등이 주장해놓고서 이번에는 거꾸로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이런 자기 모순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쪽팔리면 이번에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어야죠. 어떻게 지난번 말을 180도 뒤집습니까? 어제 한 말도 오늘 뒤집는데요. 예. 그 사람들 어제 한 말. 이재명 후보,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로 존경하는 줄 알아요? 한 번 더 건다 띄워서. 그것도 생략. 그 다음 외국에 비춰서요. 트럼프 대통령 그 미국에서는 검사가 공소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안 되죠. 대한민국에서는 검사가 절대 공소 취소 안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는 탄핵 소추되면 됐지, 파면 되면 됐지, 대한민국 검사는 절대 공소 취소 안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되면 됐지. 그에 저항하는 검사가 탈다 털려가지고서. 그 다음 페이지. 일본 헌법에 국무 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 총리 대신, 즉 수상의 동의가 없으면 소시되지 아니한다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 취지는 뭐라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일본 헌법의 불소추 특권 조항에서도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추되지 아니한다. 자, 소추를 받지라고 규정되지 않고 소추되니 소쯔의 사례 나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판되지 사입한 사례라는 표현은 일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추되지 않고 소쯔의 사례에 재판되지 사입한 사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민주당 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정청래 의원이 국민 밉상 의원이죠. 그 정청래 의원이 최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에 정지한다는 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국가인권위가 국회 운영위원회부터 국정감사를 받을 때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입 닫으라고 실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사과 요구해도 사과를 안 타가 아니 왜 정청래 의원 닮아가요? 하니까 움찔하더니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처럼 정청래 의원이 국민 입상인 거 정청래 의원 닮았다는 것이 큰 욕인 것 틀림없습니다. 자, 몇 줄 건너뛰어서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 11조 보합부 평등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에 규정해야만 그런 재판받지 않는다는, 재판 받고 있다가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재판 정지된다는 그런 예외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이지, 헌법 아래 법률로 그런 예외 창설하면 그거 위헌입니다. 그런 입법을 개별사건 법률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아인체파르 게세츠라고 해가지고서 독일 국회의원들은 이런 입법 아예 상상도 못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러가 됩니다. 민주당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고 25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증원되는 심리법을 모두 좌파로 임명하여 이 대통령이 대법원도 확실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이 행정부, 입법부, 법원, 헌재,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지명을 처리하고 좌파로 임명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두 완전히 지배하여 히틀러처럼 독재할 것입니다. 한변은 이재명 후보를 그의 성 이와 히틀러의 틀러를 합해서 이틀러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원벤처여야 하므로 대법관을 30명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 대법관이 100여 명이라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 있습니다. 그 탁상 공론입니다. 독일 베게하와 프랑스 파기원에 장관급인 대법관이 100여 명 있는 게 결코 아니고 부장판사, 배석판사들이 많습니다. 직급이 지방법원장보다 훨씬 낮은 판사들이 100여 명씩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태평양전쟁 이전 대심원에 지방법원장보다 직급이 낮은 판사 30여 명, 대법원에 배석판사인 셈인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법관이 50명 있었으나 대법관 직급은 10여 명에 불과했었고 태평양전쟁 후에 최고재판소에서 대법관 외부 판사들, 배석판사들을 없앴더니 최고재판소와 사법부 전체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헌법 101조 2항에 최고법원이라고 명시된 대법원의 대법관들 30명이 두 줄로 앉아가지고서 판결을 선고하는 거 너무 이상합니다. 대법원 대법정에 대법관들의 의사를 딱딱딱 붙여놓아도 30명이 일을 하는 거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법관을 4명만 늘리는 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해서 이래저래 대법관 지원은 하지 않기로,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오래전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사법부 사이에서도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다. 그 끝난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조항 등등등, 독일 헌법 등등등. 예. 자, 마지막 페이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와 같은 여러 논거를 들어서 민주당의 위 추진을 적극 비판하셔서 민주당 의원들을 창피하게 만들어 주시고 유권자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향후의 법관 인사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법적으로는 상식과 법리에 합치되고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임이 확실한데 이 판결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지는 이념적 중도층이 이 판결을 어느 정도 이해할지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념적 중도층이 이 판결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국민과 국가의 바람직한 대선 결과가 나오기를 소망하고 그 반대의 대선 결과가 나와서 히틀러에 의하여 기분 나쁘게 저하고 성이 같습니다.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각주 14번에
경력을 썼는데요. 이번 환송 판결이 아주 정당하다는 제 발표를 굳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